자,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빅쿼리에 CSV 파일을 업로드하고 빅쿼리에 업로드된 파일을 이용해서 루커 스튜디오에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실습 중에서 먼저 CSV 파일을 빅쿼리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서 유료 과금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결제되지 않도록 구글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60일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빅쿼리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어에 빅쿼리 샌드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빅쿼리 샌드박스 사용 설정이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사이트의 링크소가 나오고요.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빅쿼리 콘솔 창이 나오면 빅쿼리 샌드박스 사용하기에 샌드박스 시작하기 아래에 있는 빅쿼리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브라우저에 다음 URL을 복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빅쿼리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빅쿼리 콘솔 창이 나오면 구글 클라우드 로고 오른쪽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목록 단추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 있게끔 누른 다음에요. 새 프로젝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컴퓨터를 한 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아래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는 하이어러키 체계가 만들어지므로 이 프로젝트 이름은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프로젝트 이름에 컴퓨터 2023, 23년 컴퓨터.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그리고 조직은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조직으로 자동 세팅되어 있고, 조직이 없으면 조직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기. 저는 이 조직이라는 거는 현재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제 계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직이 나왔는데요. 조직 없음으로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저는 해당 조직을 클릭해서 위치를 확보하고요.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새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새 프로젝트 안에 저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들을 만들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제가 만든 컴퓨터 2023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023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쪽에 화살표 노드 전원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쪽 콘솔 창들의 설명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는 SQL 작업 공간이라는 곳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2023이라는 하이어러키가 만들어지면 이 오른쪽 3개 전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세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만들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빅쿼리가 리전 그룹 내의 리전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면 할당량 한도가 높아진다. 특정한 지역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지역을 할당하지 않고 다양한 여러 리전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멀티 리전을 체크를 하고 US의 멀티 리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만료 사용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요 구글 빅쿼리 샌드박스는 60일간 무료이기 때문에 만료 사용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만들면 이 컴퓨터 2023이라고 불리는 PC 아래에 가상 PC라고 보여지는 이 빅쿼리의 프로젝트 아래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의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들을 계속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 아래에서는 바로 테이블 만들기를 구성할 수가 있죠. 컴퓨터 2023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세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프로젝트 아래에 데이터 세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테이블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요. 데이터 세트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할당되게 됩니다. 물론 프로젝트 아래에서도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프로젝트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할당량을 밀리는 것보다 프로젝트 아래에 내가 분석할 단위의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하이어러키 형태로 만들어주고 관련 있는 데이터 테이블들을 이렇게 데이터 세트 아래에 해당 아래에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과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이 데이터 세트에서 불러오겠다라는 일종의 표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CSV 파일을 빅쿼리에 업로드해서 테이블 안에 삽입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에 있는 3선 버튼을 누르면 컨텐츠라고 좀 아래 테이블 만들기가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면 우리가 테이블 만들 소스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업로드라는 건 직접 로컬 PC에 있는 파일들을 이곳에 업로드하는 거,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업로드하는 거, 구글 빅테이블은 구글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종의 드라이브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구글 빅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아마존이나 애저에서의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방법, 즉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로컬 PC에 있는 CSV 파일을 빅쿼리에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서 파일에는 스토어 파일, 세일즈 파일, 프로덕트 파일, 인벤토리 파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쉼표로 구분된 각 파일 형태, 즉 CSV 파일, 콤마 세퍼레이트 베리어블 파일 형태로 이렇게 있는 테이블들을 하나씩 업로드 해볼 건데요. 네 가지의 파일은 아래쪽, 유튜브 아래쪽 설명 부위에 제가 파일은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토리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는 CSV 파일 형식 맞고요. 컴퓨터 2023이라는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세트 아래에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기존의 파일들과 헷갈리지 않게끔 테이블 이름도 똑같이 파일 이름하고 맞추겠습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기본 테이블에서 여기서 이제 스키마라는 게 중요한데요. 스키마는 이 인벤토리라는 테이블에 있는 열의 특성값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변수는 number, numeric,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건 캐릭터나 스트링, 이런 형태들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건데요. 데이터 유형이 잘못될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형을 바꾸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스키마 자동 감지로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및 클러스터 설정을 별도로 나누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급 옵션에 보면 고급 옵션을 눌러서 보면 건너뛸 헤더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머리글, 즉 변수의 이름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너뛸 헤더형에 1이라고 하면서 머리글들을
머리글들을 컬럼명으로 가져오고 첫 번째 행을 건너뛰고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 값으로 처리해라 하는 거고요. 뭐 비어있으면 쓰기, 필드 구분 기본 쉼표 요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 아래에 인벤토리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프로덕트 파일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업로드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프로덕트 파일을 가져오고 테이블 이름 역시 프로덕트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자동 감지에 고급 옵션에서 건너뛸 헤더링은 1로 하고 다시 테이블 만들기. 자, 이 과정을 원래는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로컬 PC에 저장된 걸 빅쿼리에 옮기기보다는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이 빅쿼리로 바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개발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빅쿼리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담당자들은 이 인벤토리나 프로덕트 같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SQL 쿼리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스트림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인벤토리 프로덕트를 우리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곳에 업로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서요. 빈 테이블에 업로드 파일 선택은 이번에는 세일즈 파일, 그 CSV 파일 똑같고요. 테이블도 역시 이름이 똑같이 세일즈로 지정한 다음에 스키마는 자동 감지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건너뛸 헤더행은 1로 하고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세일즈는 데이터 량이 많아서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만들기로 돌아가서 업로드 파일 선택은 이번에는 스토어즈에 있는 CSV 파일을 테이블 이름을 똑같이 스토어즈라고 정하고요. 스키마 자동 감지의 고급 옵션은 건너뛰기 헤더링이 1로 쓰는다고 테이블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테이블들이 구성이 됐고요. 이 4개의 테이블들의 관계관리, 시각화, 데이터 분석들을 빅쿼리라는 이 일종의 서버 관리,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엑셀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구글 루커 스튜디오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구글 오토 ML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4개의 테이블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여기 보면 인벤토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 테이블의 필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유형은 자동 스키마 감지, 특히 CSV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은 핸드, 프로덕트 아이디, 스토어 아이디인데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거니 아무래도 여기는 다 숫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형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스토어 아이디는 인티저로 해서 정수형으로 인식을 했네요. 잘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스키마 수정을 눌러보면 스키마 수정에는 유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키마를 조정할 때 우리 자동 감지로 했지만 조금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필드 속성에 맞게끔 유형을 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테이블 만들기 단계에서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이블들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SQL, 쿼리를 날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인벤토리라는 테이블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온다, 즉 쿼리한다라는 말에서 이 쿼리라는 버튼을 눌러서 분할 탭에서 열면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 쿼리 명령문을 실행을 하면 나오는 데이터들을 아래쪽 미리 보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보면 이미 인벤토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셀렉트 문, SQL의 셀렉트 문을 활용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2로 시작하는 것들로만 2인 것들로만 이렇게 모아보겠다라고 한다면 select 그리고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변수를 보여달라. 어디에서? 컴퓨터 2023의 데이터베이스 인벤토리 테이블에서 보여달라. 리미트는 1000개니까 1000개 값만 보여달라는데 리미트는 지우겠습니다. 조건을 치는 SQL은 where절입니다. WHERE where절을 치고요. HERE 프로덕트 아이디가 2인 것들로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실행문을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아래쪽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2인 것들의 프로덕트 아이디 값만 나옵니다. 만약에 셀렉트의 프로덕트 아이디 컴마 스톡 1 스톡 언더바 1 언더바 핸드라고 변수를 치면 그리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 실행한 결과물이 이렇게 두 개의 열로 프로덕트 아이디가 2인 값들만 프로덕트 아이디와 스톡 온 핸드의 데이터들이 쿼리 결과로 호출되게 됩니다. 이 쿼리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름은 프로덕트 아이디 넘버 2 이렇게 공개 상태를 이 해당 프로젝트에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수정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해놓고 저장을 눌러보면 여기에 컴퓨터 2023이라는 곳에 데이터베이스하고 별개로 쿼리, 저장된 쿼리라고 하는 곳에 이 프로덕트 아이디 2가 저장이 되고요. 이걸 언제라도 실행해서 이런 형태들로 명령어를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쿼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쿼리 실행문으로 바뀌면 나오는 결과물도 바꿔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엔 이 쿼리 실행문을 실행한 이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장을 뷰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세트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뷰하고 프로덕트 아이디 라고 명령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좀 바뀌죠. 이 뷰는 원래 있던 원본의 테이블에서 쿼리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을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 2는 이 뷰를 가지고 또 쿼리를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한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은 원본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테이블 아이콘 모양은 뷰 테이블, 그리고 이렇게 공유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쿼리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서 쿼리를 만들고 쿼리에 나온 거는 바로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쿼리로 나온 결과물들을 뷰 테이블로 해서 일종의 테이블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쿼리를 저는 제 계정으로 컴퓨터 2023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쿼리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어지는 데이터 세트라고 불리어지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인벤토리, 프로덕트, 세일즈, 스토어 이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 빅쿼리를 가지고 루커 스튜디오나 다른 분석 툴에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